6 일상 풍경 조금 늦어도 괜찮다로 들어가 볼게요.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에 늦어도 괜찮다는 말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또 준비해봤고요. 영현님은 그런 적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조바심이 났던지. 저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아요. 평상시에 이제 요즘 키오스크에서 주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분께서 주문이 좀 늦다 이러면 내가 빨리 알려드려서 해주고 싶다. 그런 게 있군요. 저도 네. 뭐 그런 상황을 느낀 적이 있는 게 점심시간에 갔는데 점심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네. 직장인들은. 근데 그날따라 앞에 분이 원래 한 3분에서 5분 정도 사용하면 될 건데 막 10분 동안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려요. 그래도 나름 한 번은 도와준 적 있어요. 약간의 인기척을 냅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더 있다. 네. 조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럼 원래 영현님이 조금 이렇게 뭔가를 빠르게 하거나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왜 조바심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적인 부분일까요? 아니면 성격상 그런 걸까요? 상황도 있지만 성격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걸어 다닐 때도 되게 빠르게 걸어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빠른 흐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그게 시간 안에 또 슛을 쏴야 되고 네. 공격과 방어가 이렇게 한 번에 전환이 되는 거니까. 야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대0 이렇게 끝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농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자릿수 대거든요. 점수가 그렇죠. 다. 뭐 50점 아니면 네. 100점까지도 가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흐름이 빠르니까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재밌고. 나의 성격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조금씩 뭔가 하나씩 맞춰져 간 느낌이군요. 그쵸? 저는 조바심이 났던 게 이런 것 같아요. 출근길은 이상하게 계속 조바심이 나요. 왜냐하면 혼자 갈 때는 조바심이 안 나는데 출근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지각을 안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은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장마여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럴 때 더 걱정이 돼요. 혹시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가 또 연착이 된다거나 이랬었을 때. 네. 그때 좀 이런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 외의 상황들은 아마 뭐 시험이라든지 면접 아니면 우리가 요즘 오픈런 있잖아요. 네. 뭔가 사기 위해서 갔었을 때나 아니 먹기 위해서 갔는데 그 앞에 막 줄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딱 도착해야 나까지 그 매장 안에 들어가거나 네.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때 좀 조바심이 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물어본 거긴 한데 영현님은 빠른 사람이에요? 그럼 느린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뭐 삶의 태도나 어떤 제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템포가 빠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빠르다고 느낀 적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제가 대학 생활을 1년 늦게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뭐 20살 때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게 보편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재수도 하시고 삼수도 하시고 있지만 뭔가 우리가 정석적인 루트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은 나이의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네. 근데 저는 대학 생활을 1년 늦게 해서 그 1년이 굉장히 조바심으로 가득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게 20살 때 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이 제가 대학생 때 봤었을 때도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수업 끝나면 항상 도서관에 가고 뭔가 늦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과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느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상적인 예로 들면 버스나 지하철 있잖아요. 네. 뛰지 않아요, 잘. 오. 그러니까 버스가 앞에 보이잖아요. 제가 네. 타야 될 버스. 저거 네. 놓치면 뭐 늦을 수도 있거나. 네. 근데 거의 안 뛰어요. 오. 그냥 가서 도착하면 되겠지. 아. 근데 제가 좀 더 뭐 약속 시간이랑 뭐 이런 일정에서 네. 좀 여유롭게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안 잡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잘 보면 오늘 또 저도 여기 스튜디오 오면서 막 뛰는 사람 버스 타려고
네. 막 이렇게 뛰어가거나 지하철에 문이 닫힐까 말까 하는 데 쓱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봤었을 때 내가 느린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요즘 들어서 언제 좀 많이 느끼냐면 아까 이제 영애님이 빠르게 걷는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보도를 걸어갈 때 그걸 좀 느끼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걷잖아요. 네. 사람들이 좀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 데는 저는 항상 이렇게 천천히 내 스피드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뭐랄까 물결에 따라서 걷잖아요. 네. 옆에서 빨리 걸으면 다 빨리 걷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약속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오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애님 같은 경우에는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몇 분 정도까지는 기다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기준이 정확히 있는데 30분이에요. 30분. 네. 30분을 지나서 온 사람 있었을까요? 뭐 친구라든지. 네, 저 친구랑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그때 40분을 늦었어요. 40분이 일단 지난 거네요. 그쵸. 이제 30분까지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근데 딱 그 30분이 넘는 순간부터 화가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얘가 왜 안 오지? 네. 얘 오면 내가 뭐라고 해야지. 네, 뭐라고 해야겠다. 밥 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그 친구는 그럼 40분 늦었는데 어떤 행동을 하던가요? 밥 샀어요. 밥을 사니까 마음이 풀렸죠. 네. 맛있는 걸로 얻어먹고 마음 풀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약속 시간이라는 게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그 시간에 빨리 도착하면 더 기다릴 때도 있는 거고 네. 딱 맞춰 도착해도 그 사람이 늦으면 또 기다리는 것도 있고 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15분 정도가 지나면 사람의 심리가 변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혹시 진짜 늦을 일이 있으면 15분이 지날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요즘 버스라든지 지하철 타면 언제 도착하는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항상 먼저 카톡을 보내놓거나 전화를 해둬요. 나 진짜 늦을 것 같아. 뭐 네. 핑계는 대야죠. 그래서 핑계 안 대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저도 회사 생활하고 지금 방송을 하면서 게스트들을 만나는데 정해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원래 네. 직장인들은 미팅 시간, 방송도 방송 시간 이러면 늦을 때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늦었을 때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영애님도 생각해보면 학교 생활할 때 뭐 조모임 뭐 아니면 동아리라든지 이런 거 활동하면 모였었을 네. 때 늦으면 수긍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늦으면 야 우리 뭐 얻어 먹어야지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그쵸. 누군가는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너무 늦으면 당연히 혼나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남들의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그쵸. 10분이라든지 15분 뭐 20분 지나면 20분이 그냥 허공에서 날아간 거니까. 네. 근데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애님은 뭐 약속 시간이 늦은 적이 혹시 최근에 있었을까요? 네, 저도 뭐 여유 있게 다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음흠. 제가 30분이라는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것도 저도 30분 안에서는 늦을 때가 나도 좀- 늦어져 네. 본 적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30분까지는 최대한 이제 친구들의 사정을 봐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저도 안 늦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항상 이 정시에 맞추려고 하니까 5분, 10분 정도는 넘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말 들었었을 때 좀 내가 늦어도 마음이 좀 편안했어요. 원래 우리가 좀 늦으면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네. 나도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머릿속이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막 늦었으니까 헐레벌떡 땀을 흘리면서 뛰어서 이제 갔는데 친구가 괜찮아, 아우 안 더워? 이렇게 말해줬을 때 그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절대 늦지 말아야겠다. 다음부터 이 친구한테 늦지 네. 말아야지 했는데 또 한 번 더 늦게 네, 되는. 맞아요. 그럴 때도 많고. 그게 보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늦는데요. 아, 우리가 잘 보면 회사 뭐 대학생이면
그 수업 시간 네. 넣는 건 많이 없잖아요. 뭐 있긴 네. 하겠지만 완전 습관이 든 사람들은 지각도 많이 하겠지만 공적인 거에서는 안 늘리려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친한 사람일수록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늦은 건 아니어도 네. 거의 딱 맞춰서 온 게 진짜 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친하면 네. 늦게 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잖아요. 네. 너 왜 늦었어? 아니면 뭐 이렇게 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괜찮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안도감 때문에 나의 이 생체 시계가 네. 조금 이렇게 빠듯하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면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른들이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대학생 때는 뭐 해라. 영애님은 이 대학생활 하면서 어떤 속도로 달려온 것 같아요? 토끼처럼 뛰어오셨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뭐 거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격상 어떠셨던 것 같아요? 뭐 거북이까지는 아니지만 막 빠르게 달려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나 자신을 네. 돌아보기도 하고 대학생활에 해보고 싶은 걸 하기도 하고. 네. 뭔가 막 미래를 위해 한 것보다는 그냥 그때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 경험에서. 현재를 좀 즐기셨던 게 있었던 거군요.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대학생활 중에서. 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이제 여행인데 여행을 친구들보다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프닝에 또 여행 얘기를 네. 해주셨던 거고. 그쵸.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그 학기를 넘어서지 않고 다녔던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기억들이 지금의 뭐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할 때 그 기억들로 또 버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놔야 마음적으로 힘들 때 다시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시 달려갈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상이 바빠지고 아니면 내가 자꾸 이렇게 이제 토끼처럼 뛰어가다 보면 뭘 놓치고 있냐 봤어요. 안부를 물어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밥 먹자 그러면서 연락하는데 내가 바쁘면 네. 솔직히 이제 밥 먹는 시간도 없으니까 뭐 누구랑 약속을 잘 안 잡잖아요. 네.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주변이 어떻게 지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래서 조금은 그 사람들과 속도를 맞춰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주변 친구들 뭐 지인들이랑 맞춰가야 되는데 나 혼자 더 빨리 뛰어간다고 좋을 때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닐 때가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데 네. 나도 모르게 사람을 놓친 적도 많고. 왜냐면 내가 계속 바쁘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은 불러주지만 그게 계속 지속되면 그 사람이랑 그냥 멀어지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친한 사람들은 언제 연락을 해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네. 근데 잘 지나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나랑 보자 그랬는데 내가 바빠. 내가 또 덜 바쁠 때 연락하면 그 사람 또 바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보게 되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영희님은 뭐 최근에 좀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네. 저 동네 친구들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과 어떤 걸 같이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그래도 가장 좋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아무래도 제일 행복해요. 우리가 친구들 만났었을 때 맛집을 이렇게 많이 가서 저장을 해놔야 네. 또 기분도 좋고 맛집에 가야 이야기도 더 재밌는 게 많이 나올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늦어도 괜찮다고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속도를 신경을 쓰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 그냥 달리게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 길게 보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그 종착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나중에 봤을 때 다시 돌아서 가야 될 수도 있고 더 힘들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 네, 오히려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청취자분들께도 청취자분들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내비게이션이 항상 있으면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줘요. 네. 근데 뭐 제가 운전을 엄청 잘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새로운 곳을 갈 때마다 항상 10분 뭐 길게 20분 늦은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비에서 알려줬는데 뭐 막히는 길일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원래 우회전으로 타야 되는데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다 보면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느꼈던 게 나는 조금 더 빠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차를 타거나 내가 이제 능력적으로 더 어릴 때보다 올라간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항상 아직까지도 실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영현이 말한 것처럼 방향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조금씩은 늦어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만 제대로 잡고 가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다 빨리 달려간다고 나도 달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내가 너무 달리면 오히려 내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지금 청취자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대를 다 지나오고 항상 많이 생각이 든 게 20대 때 너무 달렸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네. 여러 가지 꿈을 꿨지만 남들이 다 달리니까 나도 그 안에서 경주마가 되었던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누군가 내 옆에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한번 돌아봤을 건데 지금 40대인 분들이 왜 괜찮다고 말 안 해줬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뭐 했는데 뭐 제가 한 귀로 듣고 흘렸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조금 늦어도 괜찮은 사회고 나도 30대를 살아보니까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색 질문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늦을 때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네. 왜 불안감을 느낀다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사실 이게 늦는다는 게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늦는다는 게 이제 주변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지표를 보고 그것보다 더 늦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표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네.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는 뭐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표들을 보고 본인을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내가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꼭 남의 속도랑 같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방향만 제대로 돼 있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운전대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속도야 뭐 어찌됐든 나만의 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안감 느끼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신 거는 저는 생각해보니까 늦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게 어렸을 때 환경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냐면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주말이라든지 어디 갈 때 항상 1시간 전에 출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이게 왜 1시간 빨리 가야 되는 건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가니까 가야 되는 거죠. 차에 일단 몸을 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늦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대기보험과 남들과 다르게 느꼈던 적도 많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 세대가 좀 이제 산업적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해가는 시대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규범과 규격에 딱 맞춰 살아가야 됐고 네. 그래서 지금 저의 나이대나 아니면
저보다 좀 어린 분들이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테고 저도 뭐 가족에만 다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교육 환경적인 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보면 항상 빨리빨리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직장을 출근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불안감이 언젠가는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저와 다른 분들도 뭐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도 있거나 하면 되게 작은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요 불안감 그냥 같이 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좀 보다듬어 주다 보면 덜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청취자분들을 해서 우리가 요 말 한마디 하면서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늦었다고 자주 생각이 될 때 이 마음을 잡아주는 말 하나 딱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청취자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외국인께서 뉴스에서 인터뷰 같이 해주신 게 있는데 달팽이, 자기가 키우는 달팽이한테 다른 달팽이들은 신경 쓰지 마, 네 갈 길만 가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이 있었군요. 네, 이 장면의 대사 그리고 이 장면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면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좀 네. 공감을 하거나 이런 게 있었던 거군요. 네, 친구들도 되게 많은 친구들이 그거를 프사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여러 번 보고 또 여러 번 위로를 받았는데 청취자분들께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달팽이가 우리가 느린 네. 그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더 그랬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늦었다고 자주 생각이 들면 그냥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목처럼 조금 늦어도 괜찮다라고 혹시 내 마음의 주문을 한번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네. 지지난 방송인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마음속에 하는 말들이 어떨 때는 충분히 위안을 주거나 위로를 준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꾸 채찍질을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채찍질 하는데 나 스스로도 더 채찍질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꼭 오늘 에피소드 제목을 되새기길 바라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고 영현님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뭐 평소에 제가 했던 고민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사람 사는 사랑 이야기인 거죠. 네. 저도 영현님이랑 1시간 좀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재밌기도 했었고 영현님이 충분히 많은 경험들과 이야기를 여기 이렇게 풀어놓고 가셨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듣고 또 공감도 하고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아니면 나도 저런 거 좋아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일단 샌드위치 마마스 가야겠다. 요거 하나만 뭐 해줘도 좋은 게 아니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영현님이 우리 방송 인스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 팟과 이메일 사이사이@gmail.com으로 또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유튜브 구독자 더 늘어날 수 있게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인사 또 전해드릴게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언어 유희, 나 자신에게 좋은 대화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